자, 오늘의 PD픽 김영길 PD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제 축구가 져갖고 기분이 안 좋아요. 야구. 죄송합니다. 야구가 져갖고 오늘 19시, 오후 7시에 야구 또 패자부활주 한다고 하는데 네. 이따가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금일 코로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코로나 상황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1776명이요. 자, 이어서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777명으로 국외 유입 사례는 5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만 5,702명으로 늘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정하기로 한 거리두기는 연장될 전망입니다. 자, 내일이 6일이죠? 네, 6일 맞습니다. 발표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뭔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체계 개편이 아닌 현재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백신 접종 못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다시 맞을 수 있다는 소식이 있다는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상반기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60세에서 74세라면 누구나 18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8월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원활한 접종을 위해 장소도 보건소가 아닌 병원,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는 4일 2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해 추가적인 등교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유은혜 장관, 네, 부총리 발언은 어떻습니까? 네, 6월에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기준에 따른다면 4단계 적용 지역은 2학기에도 등교 수업이 아닌 원격 수업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그러나 원격 수업보다는 등교 수업을 통해 면 지도를 통한 학습 결손 회복과 교사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성 향상 등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아마 내일 6일날 6일날 정확하게 단계가 발표가 되면 조정안이 뭐 정확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내일 또 관련해서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도쿄올림픽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도쿄올림픽 집단 감염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선수촌 내에서 집단 감염 상황이 처음으로 확인돼 우려스러운데요. 그리스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단 12명 중 선수 4명과 관계자 1명 등 5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본 확진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어제 4일 일본 확진자는 14,207명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장 많은 숫자는 지난달 31일 12,340명이었는데 나흘 만에 최고치를 바꾸었습니다. 예, 계속 심각하게 코로나19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비드. 자, 이제는 우리 도쿄올림픽 경기 안내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야구 대표팀이 한일전에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야구 어제 봤는데 공 하나가 3점을 먹을 줄이야. 저는 보면서 공이 빠르다고 투수를 잘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은 2대2로 팽팽히 맞서던 8회 싹쓸이 2루타를 맞고 대거 석점을 내줘 5대2로 졌습니다. 일본은 오는 7일 열리는 결승전으로 직행을 하고, 우리 대표팀은 오늘 저녁 7시 미국과 패자 준결승전에서 이겨야 결승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 경우 도미니카 공화국과 동메달을 두고 만나게 됩니다. 야, 결국에는 이거 야구가 정해진 틀을 일본이 짠 거거든요. 일본이 유리한 방식으로. 전 이런 룰 처음 봐요. 졌는데 또 붙고 이거 언제 떨어지는 거야 이거. 그래서 아무튼 이번이 도쿄올림픽 야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야구가 참여한 나라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10개가 채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희한한 방식이 있는데, 어제 야구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어제 야구를 봤는데 8회 고우석 투수가 불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4구로 내보냈을 때 교체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 전까지는 되게 잘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졌다니 좀 아쉽네요. 자, 그래서 오늘 19시 미국과 패자 진출전 하는다는데 어떻게 것 같습니까? 미국의 상대가 강자여서 예.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한데 이겨야죠. 자, 이겨야 되는데 일단 짜보면 저 계획은 일단 이겨야 되는데, 저는 뭐 질 거라는 거에 좀 한 표를 들고 져갖고 도미니카 공화국이랑 저 동메달에서 이길 것 같아요. 동메달 따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면 더 좋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배구, 우리나라 배구 언제 하나요? 내일 금요일 오후 9시 여자 배구 준결승이 있는데요. 상대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예선에서 만났던 상대인데 예선에서는 아쉽게 패배했지만 다시 만난 상대인 만큼 간파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게 패배는 아닌 것 같고 확실하게 실력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브라질한테 질 것 같다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뉴스재정의 솔직한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예. 미국 총기 난사 사건의 유족들이 당시 범인이 사용한 대용량 탄창을 만든 한국 기업을 고소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자, 한번 더 소상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3일 CNN, ABC 뉴스 등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오하이주 데이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들은 탄창 제조업체인 경창산업 KCI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대용량 탄창 판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네바다주 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네바다주는 경창산업 미국 지사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인데 경창산업, 탄창을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회사가 미국 지사가 이제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네바다주가. 그럼 유족들이 고소한 이유가 뭔가요? 네, 이들은 경창산업을 고소한 이유는 총기 난사 사건 당시 범인이 사용한 100발짜리 탄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용량 탄창은 장전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반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데요. 당시 범인은 데이턴 술집과 식당에 모여있는 곳으로 30초간 총알 41발을 발사해 9명이 살해당하고 17명 다치게 했습니다. 야, 9명이 살해당하고 17명이 다쳤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유족 측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고소인 측은 100발짜리 탄창은 민간인에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경창산업은 이런 대용량 탄창을 만들어 일반 대중에게 공급했다면서 합리적인 제약이나 조건 없이 판매를 허용하고 범인들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판매를 유도하도록 말했습니다. 유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범인 또한 온라인 소매업체를 찾아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미국은 이제 총기가 허용이 이제 된 나라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온라인 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탄창을 판매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막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권고사항이 되면 안 되겠죠. 예, 이거는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을 딱 한번 가봤는데 그 텍사스 가니까 우리나라 홈플러스 이런 마트에서 총기를 판다니까요.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총기가 비싸지도 않아요. 뭐 6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 원, 8만 원. 뭐 비싼 것들이 100불, 뭐 1000불 이렇게 넘겠지만 보통 그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온라인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으로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즘에 계속 뭐 식중독 환자가 나온다고요? 자,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김밥 전문점을 이용한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손님 숫자가 130명을 넘었습니다. 성남시는 분당구의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 2곳에 당영한 손님 가운데 오늘 오후 5시까지 모두 134명이 복통과 고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2개 지점에서 식중독 걸린 환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점별로 보면 정자역점이 94명, 야탑역점이 40명입니다. 정자역점 손님 중 40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야탑역점 손님들은 증세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이죠. 아, 주말이 입추죠. 주말이 입추고 이제 바람이 틀려질 건데 그러면서 다음 주에 말복인데 그래도 아마 이번 달은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더울수록 식중독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다음 소식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낙연 전세균 전 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4일 공경선 2차 TV토론회에서 선두 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협공이 이어갔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에 대한 부동산 폭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반격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방송을 봤는데요. 이게 그래도 이렇게 방송은 좀 좋았던 게 정책 토론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정책 토론에 뭐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면책 특권,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없애자라고 이제 6명 후보 다 동의했었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대통령 선거제 지금 대통령 5년 임기잖아요. 그 4년으로 줄이자라고 6명 선거 후보들 다 얘기했었고 더불어서 지금 기초지자체에서 소환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시도의원들,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시장까지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과천에서 시장 소환제가 통과돼 갖고 투표했지만 결국 소환 안 됐지만요. 시장까지 됐는데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지금 소환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국회의원들이 이제 사법부 이런
법을 만드는지 몰라도 그 소환제 해야 된다. 국민회의에서 잘못했으면 국회의원도 소환하자, 명예특권 버리자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다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6명 후보들이 다 소환제 이런 것들 다 찬성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자, 그리고 좀 신선했던 게 박용진 후보가 이제 수도를 2개 만들자. 어차피 저기 지금 서울이 수도겠지만 세종시, 그래서 세종시까지 수도를 만들어서 지방과 서울과 함께 동등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이런 신선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었던 것들은 그래도 추미애 추다를 그는 계속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고 있다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관계가 안 좋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최재형 후보인가요? 네, 최재형 후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37일 만인데요. 최 전 원장은 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도 야구를 보고 나서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거 지금 민주당 대선 토론회 재밌게 봤고, 끝나고 또 새벽 1시 반에 최재형 거를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최재형 후보 거를 봤는데 너무 착했어요. 정치인은 착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좀 뉴스대장에 많은 정치인들 나오고 있는데 너무 착하게, 그리고 너무 모른다는 티를 웃으면서 말했는데 이거는 좀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외모 멀끔한데 웃으면서 말하는 것들이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중요한 거 기자간담회를 했으면 안 됐어야 되는 거죠. 모르면서 기자간담회 한다는 거를 왜 했는지 큰 모험을 했어요. 큰 모험. 1부하고 2부를 나눴었는데 1부에서는 팬클럽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팬클럽 좋아하는 사람들 딱 모아서 하는 것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대통령 나선다는데 그럴 수 있는데, 2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다는 건 큰 실수죠. 제가 정확한 기자 이름을 기억이 안 나지만 국민일보였던가요? 쿠키뉴스였던가요? 이게 너무 대통령 후보 나섰는데 모르는 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는데, 법정보에서 말하는 것들은 좋았어요. 당연히 법관 출신이, 서울대 출신에다 법관 출신이니까 그런 것들 좋았는데, 저 반도체 얘기 모르겠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했던 것들, 그 정책 얘기, 북한과 하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 다 모른다, 일관성 있게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모른다고 하는 게 자랑은 아니죠. 그거 좀 확실하게, 후보라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공약 어떻습니까? 네, 최재형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 연금제도 개혁,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제 앞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찰 얘기 한번 해보죠. 윤석열 엑스파일 뭐 있다고요? 네,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미확인 의혹을 담은 이른바 엑스파일에 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서울검찰청은 4일 고발인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자, 그럼 이종배 대표 주장이 어떻습니까? 네, 이 대표는 경찰 출석 전인 이날 오후 1시 반에 기자들에게 엑스파일 사건은 불법과 반칙으로 선거를 이겨보겠다는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엑스파일 작성자가 누구인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엑스파일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엑스파일 나왔다. 1버전이 있고 2버전이 있고 A, B가 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지라시만 나오고 있고, 정작 장성철 소장, 김무성 국회의원의 보좌관 했던 그분이 처음에 뿌린 거잖아요. 근데 결국 본인이 뿌려놓고, 본인이 뿌린 건 아니겠지만 본인이 발표해놓고 본인이 폐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는 쇼인 것 같아요. 쇼. 그냥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든 돋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치 쇼가 아니었느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청와대 윤석열 후보가 왔다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4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촉구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윤 후보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 의원과
만나 1분간 대화했으며 격려의 말을 전한 뒤 떠났습니다. 아마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저기 권선동 후보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전 총장이 후보가 친구라고 하죠. 지금 권선동 후보는 이제 권선동 의원은 중앙대학교 법대 나왔고 우리 윤석열 총장은 후보는 서울대 나왔고 법대 사법고시 또 동기인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 갔을 때 우리 권성동 저기 의원이 강원도의 의원이잖아요. 무소속 기타 단성돼 갖고 그 유일하게 처음 가자마자 만났던 사람이 권선동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 불알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좀 알게 돼갖고 뭐 사슴없이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권성동 의원이 좀 부자였나 봐요. 윤석열 후보는 좀 어려웠었고 도움 많이 받았다. 그래서 너무 친해 둘 다 친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어서요. 네, 그 재선인 이철규, 유한홍 국민의 의원이 캠프에 합류하며 전날 3선 장지현 의원과 초선 이용 의원이 각각 캠프 총괄실장과 수행실장으로 합류한 데 이어 윤석열 캠프 내 현직 국민의 의원은 총 4명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어차피 캠프가 지금 제일 이슈니까 윤석열 후보는 제일 크니까 다 계속 모일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쭉 갈수록 계속 모여지는 거고 어차피 뭐 제 인기 많은 집에 다 모여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요란한 승객으로 표현하며 안 대표를 태우지 않은 채 경선 버스를 출발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죠. 이거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서로 의견이 안 맞는데 뭐 되겠어요. 넘어가고 사이버드 왜 말씀해 주시죠. 네, 싸이월드가 아이디 찾기와 사진 보기 서비스를 개시하며 부활의 첫걸음을 떼자 추억을 찾으려는 인파가 몰렸는데요. 서비스 개시 직후에는 트래픽이 몰리며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사이버드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이게 추억팔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장님도 하셨다고 하시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 사이버드 한번 참 찾아봐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됐길래 지연 현상까지 있는 겁니까? 네, 4일 싸이월드 Z에 따르면 2일 오후 4시 20분 아이디 찾기 및 사진 보기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후 11시간 만인 3일 새벽 3시 20분 기준 누적 접속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초당 접속자가 최고 1,700명으로 이르렀으나 이후 초당 100명에서 300명 선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꽤 많이 본다는 얘기네요, 그래도요. 네, 맞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우리 다옹이 주인인 박수홍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말씀해 주시죠. 박수홍 법률 대리인은 3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와 그에게 허위 제보를 한 신원 미상의 제보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방송인 박수홍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유튜버 김용호는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박수홍의 방송 및 연예 활동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며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유튜버 김용호 및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아울러 향후 피해 규모를 파악해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는 기자분들 뭐 선후배들 들은 얘기는 박송 뭐 방송인의 이런 증거들 뭐 여자친구 얘기나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지라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자들이 뭐 입수한 증거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거 좀 봐야겠지만 연예인들이 참 안 좋은 것들이 연예인들이 고소한다고 해도 그게 크게 뭐 이런 것들에서 크게 뭐 제재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김용호 기자 글쎄요, 이거 뭐 벌금 뭐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을 해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방송인 주병지 씨 뭐 얘기했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방송인 주병진을 호텔 사우나 폭행 혐의로 고소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남성은 주병진에게 정중한 사과를 받고 오해를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주병지 씨와 A 씨가 싸운 이유가 뭡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A 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주병진을 만나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두 사람은 이 호텔 피트니스 클럽 회원으로 평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으며 A 씨가 20대에 수영 코치로 일했던 모 스포츠 센터에 주병진이 회원으로 다닌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A씨는 지인들과 함께 기획 중인 드라마에 과거 수영 코치로 일했던 시절 과거 주병진과의 기억이 있는 부분을 넣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에 주병진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꺼냈는데 서로 기억이 달라 오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그 오해가 뭐예요?
오해가 이 네. 주병진의 기억하고 예. 이 A 씨의 기억하고 달라서 아, 그 기억이 뭐냐고요? 그 수영 코치를 일했던 시절 그 응. 주병진과의 그 기억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A 씨는. 응. 근데 이제 아, 주병진은 그러니까 없다. 내가 수영 코치였다. 기억하세요, 형님 이렇게 해서 뭐 모르겠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수영 코치 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은데요. 연예인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기억을 못할 수가 그게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또 그게 뭐 싸울 일인가요, 그게? 입장차가 컸던 모양입니다. 아, 글쎄요. 하여튼 뭐 전 이게 왜 싸웠을까? 이게 고소 취했다면서 결국에는요. 네, 맞습니다. 취한 게 제가 볼 때는 글쎄 왜 취한지 모르겠지만 뭐 좀 뇌물이 좀 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썸네일 어떤 거 가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민주당 경선 얘기 많이 했는데 경선 여기 조회수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최재형 우리 후보 거도 했었죠, 우리. 네, 맞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주명진께 나올 거야, 박수홍께 많이 나올 거야. 뭐가 어떻게 괜찮아요? 저는 그 김밥집 식중독 그것도 그치, 괜찮을 것 김밥 같아요. 이거 좀 다뤄야겠죠? 네. 김밥집에 제가 김밥 먹는 거 배탈 나는 거 할 겁니까? 아, 김밥 좋아하십니까? 김밥 저 완전 좋아하죠. 밥 중에 최고 김밥 아닙니까? 김밥이 그러면 김밥으로 가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김은기 PD의 오늘의 PD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2부 때 뵐게요.